우와. 웅장하네. 뭔가 웅장하다. 예쁘다. 왼쪽으로 밝은 홀도 있었고 홀도 되게 깨끗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좀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다 넣고. 부시런. 플래너를 구하는 건 정말 쉬웠어요. 저는 어떻게 구했냐면 햇님구름이 여러분 카메라가 조금 특이하죠? 제가 이번 영상을 브이로그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브이로그 영상들이 다 슬로우 모션이 걸어지고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 영상은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는 영상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무튼 그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다 담아가지고 구름이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찍은 영상이 중간부터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렇게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웨딩홀 투어 첫째 날입니다. 제가 웨딩홀을 4군데를 상담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 이유가 2군데는 이제 밝은 홀, 2군데는 어두운 홀 이렇게 예약을 해놨거든요. 사람 이미지랑 이목구비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2군데 어두운 홀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웨딩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주차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주차장이 있긴 한데 너무 좁고 이게 웨딩홀만 있는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 자기는 어땠어, 주차? 난 주차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주차는 조금 상관. 그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주차한 칸은 완전 좁은 칸이거든? 무조건 MJ 사는 거. 아, 그래? MJ는 주차가 잘 돼 있어. 앞에 건물 주차. 맞아. 거긴 아예 건물 자체가 웨딩홀이잖아. 그래서 저기 신부 대기실. 예쁘다. 1시간 전에 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준비하시고 이쪽에서 연출컷이 진행이 돼요. 예쁘다. 왼쪽 오른쪽은 사진을 할인을 받아서 호텔을 해서 포토존으로 만들어요. 진짜요? 여기서 야외에서 야외 촬영을 신부님 입장은 여기 문 뒤에서부터 입장할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첫 번째 홀이 이제 밝은 홀도 있었고 어두운 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분위기를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와, 신부 입장하기 전에 저렇게 돼 있는. 우와. 웅장하네. 뭔가 웅장하다. 여기는 호텔식. 그러니까 호텔 같다. 저 여기가 훨씬 좋겠어? 제가 좀 밝은 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요즘에는 하도 어두운 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밝은 그런 하우스 웨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밝은 홀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 어두운 홀에서 주는 웅장함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그 어두운 홀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잡아놨던 그 밝은 홀 2가지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드말이랑 메리빌리아 이렇게 2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2군데도 약간 하우스 웨딩처럼 되어 있는 곳이었고 근데 진짜 꽃장식이 너무 예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인천에서 이제 웨딩을 하시는데 꽃장식이 많고 밝고 하우스 웨딩 같은 느낌의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메리빌리아 그리고 빌라드말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홀 같은 경우는 홀도 되게 깨끗하고 주차 공간이 진짜 최고야. 주차 타워가 2군데인가 있었고 밥도 그런저런 맛있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최대 단점 뭐였냐면 제 지인들 그리고 남자친구 지인들이 거의 다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싫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웅장한 맛이 약간 덜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2번째 홀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저는 첫 번째 홀이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약간 서먹서먹하게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죠. 진짜 저희는 둘 다 성격이 똑같은 게 그렇게 크게 생각을 깊게 안 해요. 남들은 예식장도 거의 7군데, 10군데 이렇게 가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2군데 딱 가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이게 약간 안 좋은 점이 구름이들한테
남자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덜 된다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기저기 다 가봐야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웨딩 플래너를 구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웨딩 플래너를 딱히 구하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뚜렷하게 제가 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스튜디오도 이곳 아니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곳이 있었고, 드레스랑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좀 정해놨던 상황이어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패키지로 했을 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프리랜서여가지고 일이 언제 바쁠지 일이 언제 안 바쁠지 모르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막 연차를 내고 스케줄 조정하기 좀 쉬운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플래너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플래너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플래너를 구하는 건 정말 쉬웠어요. 저는 어떻게 구했냐면 제가 원하는 스튜디오를 태그한 플래너님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좋은데? 이런 플래너님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됐던 게 반지였어요. 사실 반지 같은 경우는 웨딩 촬영하기 전까지만 이제 맞추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반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갔다 와도 무리가 없을 그런 스케줄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드메 업체를 구하고 그 웨딩 플래너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뭐 제휴된 그런 주얼리 샵이 있냐. 웨딩 플래너님이 이렇게 짜라락 리스트업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한 군데가 롯데 본점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반지 같은 경우는 삐아제의 그 돌아가는 링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쇼파드 그리고 쇼메 요렇게 보고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부쉐론 볼드한 반지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명품 브랜드 반지를 좀 구경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예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크레도라는 브랜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크레도라는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커스텀이 가능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도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안에서 디자인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이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영상을 다 찍진 못했는데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트레이를 가지고 직원분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상담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내 손에 이제 껴보고 난 어떤 재질이 좀 어울리는지,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예쁘다 맞지?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까끌까끌해. 가드링이. 만약 결혼식이다? 그러면 가드링까지 껴버려. 가드링 3개 받는 거야. 가드링 다 넣고. 부쉐론. 저는 사실 매장에 가기 전에 결심을 했던 게, 할머니가 돼서도 끼기 좋은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자. 그러려면 약간 심플한, 그러니까 정말 금반지에 다이 하나 떡 벗긴 거 요런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는 역시나 까마귀였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남자친구는 골드 그리고 약간 볼드한 거 요런 게 어울렸고, 이게 더 안정감이 있어. 여기도 되게 빨갛게 나오네? 저는 좀 얇고 화이트 골드나 플래티넘이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크레도는 이 디자인은 같대 재질만 조금 다르게, 컬러만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얼마 전에 제 키 많은 강아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반려견 발달도 하셔도 되고. 저거 질문도 많이 하더라. 네, 2세 생기면 해도 되고. 1번 아니면 3번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랑님 글씨체 때문에 저는 필기체보다는 네. 1번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막 쓸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손글씨로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세요. 뭔가 처음에 온 곳에서 바로 구매를 하기에는 약간 후회하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 명품 브랜드를 구매를 할 걸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크레도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큰돈 쓴 기분 어때? 집 가는 길에 남자친구랑 차 안에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못 담아서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 반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커플링 같은 경우는 불가리였어요. 불가리의 그 세이브 칠드런 링이라고, 그거를 구매하면은 기부가 되는 그런 반지가 있는데, 그건 일단 착용감도 별로였고 그 안쪽이 좀 비어있어가지고 습기 같아서 남자친구 손이 막 엉망진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크레도 반지는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곡률? 그런 것도 정할 수가 있어서 그 착용감이 진짜 너무 편하다. 근데 저도 그 안쪽에 뭐 쉐입, 이렇게 바깥에 쉐입 하나하나를 만족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아크레도가 완전 그 뭐 까르띠에, 티파니, 불가리처럼 완전
고가 명품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다이아를 많이 박았는데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만족스러웠고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저는 화이트 골드로 했는데요. 이게 무상으로 계속 평생 폴리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 이게 티파니 반지거든요. 화이트 골드 반지예요. 약간 레몬 느낌 나죠? 이렇게 실버처럼 새하였는데 색깔이 변했어요. 근데 이거는 티파니 가면 한 20 얼마를 주고 폴리싱을 해야 되는데 아크레도 같은 경우는 폴리싱도 무료고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20% 금액만 내고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장점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이런 얘기를 차 안에서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커플은 진짜 여러 군데 안 보고 딱 처음 갔을 때 삘이 오면은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이분들한테 정말 다양한 명품 브랜드 반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브이로그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찍어가지고 구름이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진짜 좀 뜻깊은 영상 구름이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결혼 준비 관련해서 이 콘텐츠는 조금 찍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콘텐츠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